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올라가긴 했는데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200일선을 돌파를 했죠. 지난번 반등, 여름 반등 때 200일선을 저항으로 잡고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20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마지막 거래일이어가지고 이게 포지션 정리가 좀 붙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좀 약간 이제 오버한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해서 이게 안착이 될지 여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도 뭔가 저항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죠. 2,500포인트 넘어가면 거기서 계속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도 초반에 2,500 밀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200주선, 200주선이 지금 4주째 계속해서 거의 저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는 가는데 2,500까지는 악재 완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호재가 나와야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200주선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소형업종 지수는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업종 지수가 7주 연속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거의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나오는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7주 연속 올라가서 지수는 지수대로 있지만 지금 종목 장세가 나름대로는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지금 7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재료는 파월의 발언인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추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속도 조절할 거다. 그리고 그 속도 조절은 당장 다음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회의에서 0.5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0.75 올릴지 않고 0.5 올리겠다. 앞으로 미국에서 0.75 올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길은 좁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조금 지난번에 이거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조금 유연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억지로 유발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세게 올려서 일부러 막 경기 침체로 끌고 가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요게 좀 바뀐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금리를 세게 올리는 게 금리를 덜 올려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톤다운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기존 입장도 물론 반복한 게 있죠. 9월 전망보다 최종 금리는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당장 금리 인하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좀 매파적인 시각도 그대로 유지한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말 안 믿거든요. 원래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말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역시도 이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2년물 금리, 연준 금리를 반영한다라는 2년물 금리가 빠졌고 이것까지 이탈할지 좀 봐야겠죠. 지금 51선 밑으로 내려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지선이 될지 깰지 금리는 빠지고 12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금리 확률은 어제까지는 65대 35 비율이었거든요. 0.5가 이제 65, 다음에 0.75가 35 비율이었는데 77대 23으로 이제 0.5 쪽으로 더 기우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을 올린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삼모사죠. 이게 그렇다고 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어쨌든 5%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재료들도 있었죠. 예,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하고 있다라는 거, 작년 동월 대비 14%나 감소했고 우리나라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해서 내년도 2분기까지는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제 주식장은 선반영하니까 2분기 이후에 회복된다라고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2분기까지 어려울지 그 이상 어려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환율이 1,300원 밑으로 깨졌거든요. 제가 이제 1,300원을 훌쩍 하회하는 모멘텀이 생기면 코스피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300원이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 자리가 될지 이게 1,300원 밑으로 깨지면서 이제는 환율 완전 피크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좀 반전이 생길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는 앞으로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이제 매수가 이번 달 배당 받으러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라는 거, 특히 코스닥을 되게 세게 매수한 게 의미가 있었고요. 선물 매도나 옵션 쪽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500을 저항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좀 올라간 거, 오늘 위클리 만기 이 영향이 좀 수급에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매는
삼성전자를 어저께 리밸런싱 때문에 많이 샀나 보다 했는데 오늘은 또 2천억이나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산 게 특이했고 그 외에는 대형주가 아니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쪽이 좀 밑에 하나금융, KB금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은행 이런 금융주들이 좀 포진을 했고 뭐 금양 이런 종목이 매수 2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실상 삼성전자 이외에는 매수를 안 한 거거든요. 매도 쪽에 LG화학,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4개를 다 매수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담고 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주,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엔터, 하이브, 하이닉스 이런 거 이제 매수하고 그 밑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매도 쪽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기관이 연기금이 그렇게 담던 종목인데 지금은 연기금이 완전 매도하는 종목으로 바뀌어 있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와 엔터 오늘 엔터주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JYP, SM 이런 거를 이제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뭐 특정 업종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워낙 매수 우위를 보였던 거라서 매수 쪽에 조금 더 치우친 형태를 보였고 코스닥 기관도 마찬가지죠. 기관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상단에 쫙 들어가 있는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 형태를 기관이 좀 보여줬고 역시 엔터 SM이라든가 JYP, YG 엔터 세 개를 다 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 게임은 역시 또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외 이슈를 보면 사실 파월의 발언은 비둘기파 발언이 아니었어요. 저거는 그냥 이제 걱정을 완화시켜 준 거지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 발언이 뭐 무슨 강세장의 트리거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긴축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진정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를 걱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경기 우려 쪽으로 해석이 되면 이제 시장이 오늘 미국에서 찍은 200일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본다라면 박스권 좀 보여주다가 13일에 이제 CPI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 연말 랠리 가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뭘로 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일단 매수하고 있죠. 12월에도 매수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하루에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페이스를 보여주면 대형주 장세가 되면서 대형주하고 관련돼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강할 거고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이제 11월에 강했던 뭐 네옴을 비롯해서 그런 이슈주들이 강할 거거든요. 오늘 일단 첫날 엔터주 강했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뭐 시총보다 수주 잔고가 많다 막 그러면서 저평가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유통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인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는데 어쨌든 월초에 좀 올라가는 종목은 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증시 관련해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은 12월이 확률적으로는 제일 높아요. 상승할 확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진 않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12월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15% 이상 하락한 그해 11월까지 1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12월에도 약했다. 그러니까 이 통계대로 보면 올해 12월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던져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진 봐야겠는데 어쨌든 12월에 충돌되는 패턴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파월의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될 거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51선 깨고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더 빠지고 미국에서 테슬라와 애플이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게 지지선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튕겨 올라가면서 애플이 재차 하락하면서 이제 눌러버리는 이제 요 구도 이제 좀 재미있게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중소형주 차트 보여드렸듯이 소형주 업종 종목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장세의 어떤 수급 동향을 더 집중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지금 체험반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등급하고 상관없이 다 열려 있고 종목 분석 이번 주에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아니고 바이오 관련된 그 기술력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도 오늘 이번 주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좀 카페 전용 동영상도 올려질 예정이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이제 많이들 또 이제 구경 관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독립 리서치 시작해도 기본 어떤 게시판 기존에 운영되던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기존 거는 뭐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카페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